네. 궁금했어, 공학기술. 우리 지훈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훈님, 시작해 주십시오. 어, 궁금했어. 공학기술이 책에서 이 책 진행하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 다시 해야 하나요? 아, 하면 돼, 그냥. 네. 어, 궁금했어. 공학기술이 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제 첫 번째의 질문은 어, 이 책에 있는 공학기술이나 여기에 있어도 가전제품, 공학기술이 되어 있는 제품들에 관한 상식이나 원리들 중에서 알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가 저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일단은 저는 백쪽 보시면은 에어컨을 만든 사람의 이름이 윌리스 캐리어인데요. 저는 이것을 제가 한 작년인가 재작년 여름쯤에 제가 에어컨을 만든 사람은 위인이 분명하다고 생각하여 핸드폰에 찾아본 적이 있었었는데, 이 윌리스 캐리어 이 사람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게 이 책을 통해서 하신 분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을 읽기 전에도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말씀님 해주세요. 저는 이제 가습기 원리를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5학년 때 그때 선생님이 건조하다고 해가지고 친구들이 가습기를 그럼 들으세요 했는데 그 얘기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습기 원리까지 가가지고 수업 시간에 없어졌던 그런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마이크가, 네, 마이크가 꺼져 있는데요. 시키면 돼. 어, 최준호님 해주세요. 준원이가 질문을 못 들었을 것 같은데. 지훈아, 다시 한번 질문해 줘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해서 공학기술 이 책에 나온 제품들의 원리나 상식 중에서 이 책을 읽기 전 알고 있었던 게 무엇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형광색 음. 빛에 세가지고 색이 나와가지고 화면이 든다는 걸 학교에서 알았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이전에 알고 있었던 건 에어컨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진공청소기, 정수기, 뭐 이 정도를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리까지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만큼 자세하게 세세하게 알지는 못했어서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런 그 전자기기에 이런 원리가 숨어 있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알 수 있어서 참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품 중에서 가장 인상 깊거나 가장 신기했었던 원리를 갖고 있는 제품이 무엇인가가 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어, 저는 일단은 진공청소기가 가장 인상 깊은 제품이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일단 그 이유는 여기에 나오면은 진공청소기에 대한 오해가 두 가지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진공청소기는 아주 조금의 관련이 있긴 하지만, 음, 진공을 만들거나 그런 게 진공이 비슷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통해서 제가 진공 상태를 만든 다음에 빨아들이는 원리인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거에 굉장히 신기했었고, 두 번째 오해는 이게 빨아들이는 이게 아니고, 공기압과 저기압을 이용하여 밀려 들어오게 하는 원리라는 것이 여기 나오는데, 저는 원래 당연히 무슨 바람 같은 걸 이용해서 빨아 들여오게 뭐 그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아니 그냥 이런 고기압 저기압 이런 과학적 기술을 사용하여서 밀려 들어가게 한다는 것을 새롭게 알 수 있어서 굉장히 신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진공청소기가 굉장히 신기했고, 그러기 때문에 되게 인상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해주세요. 네, 저는
전자레인지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전자레인지가 그냥 뭐 밑에서 달구거나 그냥 공기 뜨겁게 하거나 그냥 어쨌든 뭐 그냥 생각을 안 해봤는데 이렇게 전자 기파를 쐬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기서 알았기 때문에 너무 신기했습니다. 네, 최준호님 해주세요. 네, 저는 그 에어컨이 가장 신기했고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 에어컨이 찬바람을 내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뜨거운 열을 밖으로 보내려는 그런 원리여가지고 에어컨이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도 전자레인지가 제일 신기했습니다. 사실 오랫동안 저희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다가 몇 년 전에 이제 전자레인지를 장만을 했는데 전자레인지 때문에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계란을 넣었다가 뭐 진짜 폭파사고 비슷하게 나는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어쨌든 전자레인지 때문에 생긴 해프닝이 여러 번 있었는데 왜 그런지 그걸 이해를 못했었는데 이 책을 통해서 전자레인지가 결국은 그 음식 속에 있는 수분, 물 분자를 서로 충돌하게 만들어서 그런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들. 그래서 어떤 뭐 왜 유리 그릇은 넣으면 되는데 왜 플라스틱 그릇 같은 거 뭐 이런 거는 넣으면 아니 어떤 건 넣어도 되고 왜 어떤 건 넣으면 안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서도 그 차이라던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원리 때문이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어서 이게 제일 신기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 다음. 저요? 음. 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파트는 어디인가요? 저는 정수기 파트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말 중에 우리는 지구라는 큰 정수기를, 네? 큰 정수기를 부숴 작은 정수기를 집안에 한 대씩 나눠놨다는 말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네, 지현 씨 해주세요. 저는 진공상 소기 파트가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여기에 오해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오해가 진공 상태를 만들지 않는다는 거였고 두 번째 오해는 밀려 들어가는 것이라는 걸 알려주었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가장 인상 깊었었던 파트였던 것 같습니다. 네, 지현 씨 해주세요. 그 질문. 지문을 다시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파트는 어디인가요? 저는 아까 말했듯이 에어컨 파트가 가장 신기했고 가장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해주세요. 네, 뭐 저도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사실은 이 파트가 다 신기했는데 지금 또 하나를 또 꼽으라고 그런다면 세탁기 부분에서 세탁기가 종류가 여러 가지고 그 세탁이 되는 방식들도 또 여러 가지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도 흥미로웠습니다. 네, 그럼 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당신은 혹시 사드에 대해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사드는 23쪽에 나옵니다. 네,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면 사드가 이상 마이크로파를 뿜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아프거나 죽게 돼서 이제 좀 인구가 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영 씨 해주세요. 정말 죄송한데 24쪽에 아무것도 없는데요. 22쪽, 23쪽에 거대 전자레인지 때문에 일어난 사회 갈등 해가지고 우리나라 경상북도 성주에 그 사드라는 미사일에 대응하는 군사무기 일종이라는데 사드를 배치했는데 그 이유들이 북한의 어떤 그런 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미리 탐지해가지고 그것들을 격추시키기 위해서 그걸 감시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사드라는 그 뭐야 기지를 만들었었는데 그 사드 기지 건설과 관련되어서 그 성주 일대의 주민들이 상당히 큰 반대를 했었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큰 그 보복을 받기도 했었고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그 갈등이 상당히 많이 심했었는데 요거를 이제
이 책에서는 그거를 이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문제로 보지 아니하고 단지 전자 전자파 문제, 전자기파 문제를 관점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요 사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들이 질문이었습니다. 22쪽, 23쪽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사드를 배치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일단 이유는 일단 북한에서 핵을 쏘게 된다면 이에 대응을 할 수 있는 적어도 20개를 발사한다고 하면 한 개라도 막을 수 있어야, 여기, 그렇게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쓰려면은 사드 미사일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전자기파로 억진근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은 무슨 뭐 전자기파를 막아줄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그런 걸 좀 지원을 해주거나 정 안 되면 다른 데로 좀 좋은 데로 다른 서울 같은 데 다른 데로 좀 이사를 시켜주거나 이런 지원을 해서라도 좀 사드를 꼭 배치를 해야 될 것 같고 아니 이런 걸 다 못한다고 해도 어 일단 그런 북한에 대한 군사적인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드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좀 배치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나갔는데요? 뭐 일단 불안한가 봐. 음, 선생님 먼저 해주세요. 네, 저는 뭐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어쨌든 간에 저는 그 군사적 대결보다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어떤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되는데, 물론 뭐 북한이 먼저 이제 뭐 핵을 갖고 있고 미사일을 갖고 있으니까 그럼 그거에 맞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말도 일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되다면 또 북한은 그것보다 더 강력한 걸 만들 거고 또 우리는 또 더 강력한 걸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그 군비 경쟁이 한도 끝도 없으면 결국은 파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서로 먼저 내려놓고 그래서 상대방도 너도 내려놔라고 얘기해서 서로가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양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그 사드 기지가 배치된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단지 남북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과의 어떤 그런 갈등 속에서 우리 한반도가 거기에 또 이렇게 이용되는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뭐 고래 싸움에 우리가 새우등 터진다라는 말이 있는데 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지 않기 위해서는 고래가 싸울 때는 우리가 피해 있어야 되고 고래 싸움에 끼어들지 않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도 쉽진 않겠지만 그런 점에서 어쨌든 이렇게 갈등의 불씨가 될 만한 일들은 애당초 좀 피하는 게 좋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준호님 진행하면 돼. 지훈이가 써머를 적고 합류할게요. 음. 그, 이 제목이 궁금해서 공학기술인데 왜 작가는 궁금해서 공학기술로 지었을까? 예, 지훈 씨 해주세요. 네, 어, 여기 일단은 궁금해서 공학기술의 이름을 작가가 지은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저도 가끔씩 에어컨은 어떤 원리로 작동할까, 뭐 진공청소기는 어떤 이유로 작동할까 이런 거를 세면서 아니 이런 제품이 아니더라도 핸드폰의 원리는 무엇일까 뭐 그렇게 이런 되게 과학적인 제품의 성능이나 원리 그런 거를 사람이면 한 번씩만이라도 궁금해 해봤을 경험이 있었을 텐데, 그런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 작가가 이런 글을 썼을 거라고 전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보았기 해서, 이런 사람들이 한 번쯤 경험해봤을 공학기술에 대한 궁금증? 이런 거를, 어, 이렇게 자기가 옛날에 생각했던 걸 경험 떠올리게 되면서 이 책을 한번 읽어볼까 생각할 수 있게 해줘서 제가, 그래서, 이 책의 궁금해서 공학기술에 이 이름을 정한 이유는 전에 있었던 경험을 떠올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쓴 것 같습니다. 예, 소윤 씨 해주세요.
네, 저는 잠깐만요. 저 전화 좀 끄고 올게요. 네, 저는 제 생각엔 여기 여러 파트들 중에서는 이제 공학기술 파트들이 이 사람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글 쓴 황진규 작가님이 여기 소개 말을 보자면은 한국해양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라는 글 보면은 이제 기계를 이제 조금 잘 아시는 것 같아서 이제 공학기술 책을 다룬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사람들이 이런 기술을 저도 궁금해 하니까, 이런 책을 만든 것 같습니다. 선생님 해주세요. 네, 저는 우리 생활 속에서 사용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전자기기, 전자제품이 우리 생활 속에 사용되고 있는데 그것들의 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쓴 그런 부분들과 또 그 원리들이 결국은 과학과 관련된 그런 지식들이기 때문에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했어요. 네, 수고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준원이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얘기부터 우리가 잠깐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이 공학 기술에 관한 그런 부분들인데 기훈이가 이해하고 있는 공학이 뭐야? 이런 IT 이런 음, 조금 기계적인 뭐 기계 같은 그런 거에 대한 학문? 음. 승훈이는 공학. 저는 뭐 이제 기계를 뭐 다루는 학과? 그런 것 음, 같은데요. 준원이가 생각하는 공학은 저도 기계에 관련된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이 공학이 사실은 뭐냐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학은 여러분들이 지금 말했던 대로 기계 를 중심으로 해서 기술을 문제를 발견하고 그런 기술의 문제를 해결하는 학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공학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뭐그 공대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그 뭐야 대학을 가면 인문대라는 게 있고 사회과학 사회과학대라는 데가 있고 농대가 있고 뭐 의대가 있고 약대가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지? 자연대가 있고 사범대가 있고 그다음에 공대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눴을 때 인문대, 뭐 사회과학대, 농대, 의대, 약대, 뭐 자연대, 사범대, 공대가 있고 다시 이 안에 인문대 안에 뭐 철학과다. 뭐 무슨 과다. 미학과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과가 있는 거야. 뭐 자연대 안에 뭐 물리학과다. 뭐 화학과다.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들 중에 이제 우리가 공대 안에 이제 뭐야? 기계공학과다. 그다음에 컴퓨터공학과다. 뭐 전자공학과다. 그다음에 또 무슨 공학이 있나? 뭐 요즘에는 뭐 생명공학도 뭐 있는 거 있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어쨌든 공학이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학의 분야가 커다랗게 네 가지 분야가 있다고 합니다. 공학 안에 뭐 토목공학, 토목공학, 그 다음에 기계공학, 기계공학, 그 다음에 전기공학, 전기공학, 그 다음에 아, 화학공학, 화학공학. 근데 이 책은 주로 이제 이 중에서도 뭐에 관한 거? 요거 기계공학이나 전기, 전기공학 또 뭐 전자공학이라고 하는 요 부분을 바탕으로 지금 오히려 이 책에서는 더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이런 공학은 이게 자연과학과 달리 자연과학, 물리나 화학 이런 걸 우리가 순수과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순수과학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 활용된 어떤 그런 학문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공학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을 뭐 이렇게 놀릴 때 우리가 공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어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그런 공학의 세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두 가지 나뉘어. 하나는 그냥 우리가 뭐만 하면 됐지. 이 스마트폰을 그냥 쓸 줄만 알면 됐지. 우리가 카톡 보내고 유튜브 보고 그러면 됐지. 굳이 우리가 그 원리를 뭐해? 알 필요가 있느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냥 텔레비전을 우리가 뭐 하면 된다? 이용만 하면 됐지. 그 텔레비전 원리를 굳이 알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이 책을 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왕이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것들은 도대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작동하는지 그거를 아는 게 더 좋지 않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 원리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사실 여러분들이 학교 과학 시간에 배워나가는 또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에 소개되고 있는 그 외에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 주변에 아, 여기 소개되는 거 외에 전자기기가 또 뭐가 있을까?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거 말고. 냉장고? 컴퓨터? 이 책에 냉장고 안 나와 있어? 안 나올걸요? 냉장고 안 나와 있네. 또 컴, 컴퓨터도 안 나와 있고, 컴퓨터도 안 나와 있고, 또 핸드폰. 핸드폰도 안 나와 있고, 또 오디오 나와 있나? 안 나왔을걸요? 오디오도 안 나와 있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마이크, 카메라는 안 나왔어요. 카메라도 안 나와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우리 마이크라던가, 이 카메라라던가, 아니면 아까 뭐 스마트폰이라던가, 이런 컴퓨터라던가, 이런 것들은 또 어떤 원리를 가지고서 하는지 여러분들이 조사해 볼 수 있는 거지. 그 다음에 요즘에 뭐 스타일러스? 네. 요즘에 이제 예전에는 좀 찾아보기 힘들었었는데, 요즘에 스타일러스가 또 이제 가전제품으로 집집마다 있는 집들이 많이 있던데, 그런 거라던가. 그 다음에 여기 전자레인지 말고 또 요즘에 나오는 거 뭐 있지? 그거. 네? 전자레인지 비슷한 거. 전기레인지. 어? 전기레인지는 나왔. 에어프라이어요. 에어프라이기. 아, 쌤이 요즘에 맨날 집사람한테 에어프라이기 좀 하나 사자고 그러는데 집사람이 안 된다고 막 엄청 반대해가지고 아직도 에어프라이기를 못 사고 있는데 그 전, 에어프라이기는 그럼 도대체 어떤 원리인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들을 찾아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그럼 오늘 해야 될 일들은 각 기기들이 과학적 원리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말로, 여러분의 언어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제일 처음에 전자레인지부터 우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레인지의 원리는 뭐라는 거야? 자, 누가 한번 자기가 다른 사람이 전자레인지는 도대체 이게 작동 원리가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전자레인지의 원리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나? 전자레인지 원리를 알려면 필요한 게 뭐야? 한번 말해볼게요. 어? 제가, 아, 승우가. 전자레인지는, 잠깐만요. 어, 좀 찾아야 돼요. 전자레인지는 이제 말할게요. 음, 전자레인지에는 이제 그냥 전자레인지 사용 가능이라고 적힌 그릇이라면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음. 전자레인지는 또 이제 안에 공기가 뜨겁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릇을 잡을 때나 뭐 음식을 잡을 때는 좀 뜨거울 수 있지만 음. 어쨌든 그냥 장갑을 끼고 안에 넣을 땐 안 무서워해도 됩니다. 지금 수재님이 묻고 있는 거는 전자레인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지금 묻고 있는 게 아니라 전자레인지의 원리가 뭐냐고. 전자레인지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가. 왜 전자레인지는 음식을 데울 수 있는지 그 핵심적인 원리가 뭔지 그 전자레인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뭔지 전자파? 전자파? 전자파가 왜? 전자파가 뭐고 전자파가 왜? 전자파를 사용한다. 응? 전자파를 사용해서 굽는다.
전자레인지는 전자파를 발생시킨다. 전자파가 발생하는 거다. 근데 왜 전자파가 왜? 어, 해도 되나요? 이게 지금 원리가, 어, 음, 여기, 여기 여기 전자레인지엔 전자기파가 있는데, 전자기파에는 보이지 않는 파동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동은 물 분자를 서로 충돌하게 만드는데, 그 충돌로 인해서 열이 생겨서 거기 안에 있는 음식들이 물 분자가 서로 충돌하는 열로 인해서 있게 돼요. 음. 자, 지금 지훈이가 말했듯이 여기 책 20쪽, 21쪽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전자레인지 안에는 뭐가 발생한다? 전자기파, 전자기파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전자기파라고 말하면 안 돼. 자, 여기 밑에 보니까 전자기파의 종류에는 뭐가 있대? X선, 적외선, X선, 차이선, 라디오파, 그 밑에 마이크로파, X선하고 또 뭐? 적외선, 20쪽 제일 마지막 줄. X선, 적외선, 또 자외선, 자외선, 라디오파, 라디오파,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서 전자레인지와 관계 있는 것은 마이크로파? 마이크로파요. 마이크로파라는 거야, 마이크로파. 이 마이크로파는 전자레인지면 전기파는 마이크로파인데 얼마? 1초에 2.45번 2.45분 뭐 한다는 거야? 진동해요. 진동. 진동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야. 진동한다, 떨린다는 거야. 요걸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 알아야 돼. 전자레인지에서는 마이크로파, 전자기파 중에서 특별히 마이크로파가 나온다. 이 마이크로파는 1초에 2.45번 뭐 한다? 진동한다. 근데 이 마이크로파가 떨면서 하는 일이 뭐라는 거야? 열을 물 분자를 물 분자를 서로 뭐 한다? 충돌하게 충돌하게 해요. 한다. 그런데 물 분자가 서로 뭐 하면 충돌하면 뭐가 발생한다? 열이요. 열이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어. 그거를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책에서는 20쪽 위에 어떻게 뭐에 비유해 설명하고 있어? 충돌하면 열이 발생한다는 거를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손을 비비면 이제 열이 어, 발생하는 것처럼. 손을 뭐 하면 비비면. 손을 비비면 우리가 열이 발생한다는 거야. 손이 정말 뜨거워지잖아. 아니면 여러분들이 충돌하면 열이 발생한다는 거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너네 누구한테 뺨 맞으면 네. 후끈후끈한 거 알아? 네? 안 맞아서 못 뺨을 맞으면 이 뺨을 맞으면 뺨이 후끈후끈해. 이렇게 충돌하면 뭐가 발생한다는 거야? 근데 그거는 때린 사람 손이 뜨거운 게 아닐까요? 때린 사람 손이 뜨거워가지고 저기 그 차가운 손으로 네 얼굴 때려도 여기가 저기 하다니까? 후끈후끈하다니까? 그러니까 충돌하면 일단 뭐가 발생한다고? 열. 열이 발생한다고. 충돌하면 열이 발생한다고. 자, 그래서 그 음식에 뭐가 포함되어 있다? 음식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 수분. 네. 수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음식 안에 있는 뭐가? 수분, 물 분자가 뭐 하기 때문에? 충돌. 충돌하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발생한다는 거야? 열이요. 열이 발생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음식에 뭐 할 수 있다? 이걸. 익을 수 있다. 뜨거워질 수 있다. 그럼 그 얘기는 뒤집으면 만약에 음식 안에 뭐가 없으면 물이 없음. 물이 없으면 수분이 없으면 뭐 할 수 없다는 거야. 아니, 이걸. 뜨거워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됐니? 그래서 이 유리컵이나 세상에 플라스틱 뭐라고 물기가 지우니? 이 세상에 수분이 없는 음식이 있어요. 수분이 없는 음식이 뭐 예를 들면 뭐 완전 말린 뭐라고 해야 되나? 말린 오징어? 바짝 아, 마른 오징어는 그럼 만약에 전자레인지에 돌려도 뭐 하지 않는다는 거야. 안 뜨거워져.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거겠지. 그럼 이거에 따르면 완전히 말랐다라면 됐니? 네. 자, 그런데 유리컵 플라스틱에는 뭐가 없다? 열, 발효되지 않아요. 유리컵이나 플라스틱에는 뭐가 없다는 거야. 수분이요. 수분이 없다는 거야. 그래서 유리컵을 돌려도 플라스틱을 돌려도 뭐 하지 않는다.
뜨거워져요. 뜨거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야. 근데 가끔 보면 여러분들 그 플라스틱에다가 뭐 이렇게 뭐 밥 담아갖고 돌리면 플라스틱 겉에도 뜨거워지거든? 근데 왜 여기는 안 뜨겁다고 그래? 안 뜨거워진다고 그래? 그 밥에 있는 열이 아, 그 그릇으로 전도된 게 아닐까요? 그렇지. 지훈이가 말한 대로 전자기파가 플라스틱을 뜨겁게 한 게 아니라 밥이 그 안에 있는 밥이 뜨거워지면서 그 밥에 뜨거워진 것들이 그 그릇에 전도되어서 옮겨가서 우리 그릇이 좀 이렇게 따뜻해지는 뜨거워지는 어떤 그런 부분이지 전자기파가 그걸 뜨겁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를 돌릴 때 그런데 그 돌려도 되는 용기가 있고 돌리면 안 되는 용기가 있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뉴스에 컵라면 네. 컵라면을 전자레인지에 돌렸더니라고 하면서 그 뭐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얼마 전에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뉴스에 좀 나왔거든. 혹시 그거를 본 사람 있나? 아니요. 잠깐만 보여줄게. 요거 컵라면 전자레인지에 돌렸다가 대참사 용기 꼭 확인하세요 해서 이렇게 됐다는 거야. 지금 보여? 네. 요 분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 이유들이 플라스틱 코팅을 입은 용기와 스티로폼 소재가 있는데 스티로폼 소재 용기는 두껍고 푹신해가지고 폴리에틸렌이며 폴리프로에틸렌이기 때문에 사용해도 된다는 거야. 내열성이 강해서. 근데 아 폴리스타이렌이 들어가는 경우에 이건 내열성이 약해가지고 고온에 노출될 경우 용기가 녹을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요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야. 녹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전자레인지에 돌릴 수 있는 용기와 돌리면 안 되는 그런 용기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조심해라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 말고도 또 22쪽에 보니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안 되는 게 나오지. 뭐가 나와? 달걀? 22쪽에 22초. 은박지요? 은박지나 뭐 금속류. 금속으로 된 그릇은 돌리면 안 된다고 돼 있어. 왜? 스파크. 이사해서 스파크가 될 수 있어요. 음식물이 가열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금속류의 날카로운 부분에 마이크로파가 집중되어서 스파크 불꽃이 일어나서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전자레인지 돌릴 때 전자레인지 근처 가지 말아라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 왜? 전자파 몸에 안 좋다고. 전자파가 몸에 좋지 않다고 해서 전자파가 몸에 좋지 않은 이유를 여기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그 전자파가 우리 몸에 왜 안 좋대? 많이 수분이 함유되어 있으니까. 우리 몸에 70% 이상이 수분인 거 알아? 네. 우리 몸에 70,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을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게 수분이 날아가요. 수분이 날아가? 아, 여러분 몸에 있는 수분이 마이크로파트 충돌해가지고 엄청 뜨거운 열을 발생시키겠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엄청 뜨거워져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겠지. 그런데 이 책에서는 그럴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이유는 뭐야? 여기 전자레인지에 유리문 설치해서 유리문 때문에 마이크로파가 안 나가지가 않아요, 우리 몸. 그래서 전자레인지 바깥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뭐 특별히 문제 없다, 안전에 문제 없다라고 이 책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보통 이제 전자레인지 돌아갈 때 옆에 있으면 좋지 않다라고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또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선생님, 있습니다. 그 미신 아니었어요? 미신 아니었냐고? 네. 그것까지는 쎄 모르겠어. 그래서 이 책에 나와 있는 제 것처럼 친구들이 그거 어, 전자레인지 되면 엄마가 안 좋다고 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 책에 따르면은 그 전자레인지가 바깥으로 나오는 거를 막아준다. 그러니까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 전자레인지 근처에서 전자파를 측정했을 때 과연 다른 데보다 더 저기 한지 아닌지를 봐야 되는데 그거는 있어. 전자레인지를 돌리면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 알아, 너네들?
네. 네. 어, 응? 그런 걸 보면은, 그 외부에도 영향을 주지 않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걸 근거를 내세우더라고. 그게 네. 이제 뭐, 같은 그 원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와이파이 안 되는 거 봐라. 그걸 보면, 바깥에 영향을 주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전자레인지 돌릴 때 전자레인지 가까이 가는 거는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말 돼, 안 돼? 들어보면. 왜요? 돼요. 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럼 그걸 또 뭐 할 수 있는, 논박할 수 있는 다른 어떤 그런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논박은 선생님이 아직 그 특별히 알지를 못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마 더 좀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했던 전자레인지는 마이크로파 그리고 그 마이크로파가 진동이 일어나고 그 수분을 충돌시켜서 열을 발생시킨다는 그 원리를 여러분이 아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승훈이 뭐 그죠. 지금 조금 화장실. 화장실 갔다 온다고? 네. 그래. 빨리 갔다 올게요. 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수기. 정수기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수기의 원리에 대해서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수기는 어떤 원리인지. 선생님, 음. 저 전에 이거 말고 직접 집에 가서 했을 때 있었던 유빈이 기억나세요? 왜? 그러니까 같은 반 됐는데 선생님 잘 계시냐고 하던데요. 아유, 그래.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 지훈아? 응? 아주 건강하시다고 했는데요. 아유, 잘 얘기해줘서 고마워. 그래, 그리고 유빈이한테, 네, 선생님도 유빈이 궁금하다고 전해줘. 네, 우리 지훈이가 갑자기 우체부 아저씨가 됐네. 그래, 그래. 자, 그 유빈이도 잘 지내고 있어? 그럴걸요. 그럴 거야. 같은 반이라면서. 유빈이를 더 많이 잘 보잖아. 준호나, 유빈이라고 남자일 것 같아, 여자일 것 같아? 남자요. 남자일 것 같아? 왜? 왜 유빈이인데 남자라고 생각해? 어, 음, 여자랑 남자랑은 대화 잘 안 해서요. 아유, 여기 이름 처음 들었을 때 여잔 줄 알았어. 그러니까 준호이가 아주 추리를, 지훈이는 이제 남자 여자는 대화를 잘 안 한다. 지훈이는 남자다. 그러므로 유빈이는 남자일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리해낸 거야. 예. 훌륭하네. 자, 승훈이 돌아왔어? 네. 어, 이번에는 우리 정수기에 대해서 아까 그 뭐야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마이크로파가 진동하고 음식물 속의 수분을 충돌시키고 충돌하면 열이 발생하고 그래서 음식이 익는다. 이게 이제 전자레인지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였던 것처럼 그러면 정수기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는 무엇인 건가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로 한번 바꿔서 설명을 해보자는 거지. 자, 근데 정수기는 몇 가지가 나와? 원리가? 역삼투압이랑 응? 삼투압? 두 어, 가지? 삼투압이 하나 나오고 또 역삼투압. 네, 아니 그 네. 역삼투압, 삼투압, 역삼투압이 한 묶음이지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요? 삼투압, 역삼투압이 하나고 역삼투압이 하나고 그게 이른바 화학적 정수기야. 근데 화학적 정수기 말고 또 뭐가 있다는 거야? 그냥 끓여서 하는 거요. 자연정, 어? 거대한 정, 자연적 자연, 정수기요. 물리적 정수기. 아, 물리적? 물리적 정수기가 있다는 거야. 자, 물리적 정수기의 원리는 끓여가지고 이제 세균을 끓여서? 아닌데 물리적 정수기는 끓이는 게 아닌데 몇쪽 지금 31쪽 31쪽이요? 31쪽 32쪽 물리적 어, 정수기. 여기 흙탕물이 작은 여기 큰 자갈이랑 작은 자갈 모래 숯 이런 아, 거에다가 그릇에 두고 흙탕물 부으면은 여기 자갈 모래한테
걸러져가지고 그나마 그 흙탕물보다 깨끗한 물 나와요. 그렇지. 지금 지훈이가 얘기했던 대로 걸러준 원리, 여러 층을 거치면서 걸러준 원리.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하수가 왜 뭐 하는지 깨끗한 물이 되는지 지하수가 그 빗물이 땅에서 스며들어가면서 계속 이게 스며들어가는 과정에서 뭐 한다는 거야? 저절로 걸러진다는 거야. 그래서 저 땅 밑에 지하수는 깨끗한 물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하수를 뽑아내어서 깨끗한 물을 이렇게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리들이 이른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리적인 어떤 그런 원리고 하수 종말 처리장, 하수 처리장 같은 경우도 이런 물리적인, 물론 화학적인 방법도 사용해.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 이렇게 여러 번 이제 뭐 해주는 거야? 걸러주는 어떤 그런 원리를 활용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 물리적인 어떤 그런 방법을 쓰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정수기는 이런 물리적인 방법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 이런 물리적인 정수기를 쓰는 건 거의 없고, 그러면 이런 물리적인 정수기가 아닌 정수기는 화학적 정수기요? 어, 화학적 정수기는 어떠한 원리를 표현하고 있는 어떤 원리를 담고 있나? 네? 어, 어떻게 하는 거야? 정수기 원리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정수기 원리는 뭐라고? 역삼투압인가요? 역삼투압인데 그 역삼투압이 뭐냐는 얘기지. 아, 자, 그 전에 우리 조금 아까 봤던 그 물리적 정수기를 설명하면 요거야. 여기 크게 안 보이는데 지금 여기 보여? 저 이거 학교에서 해봤어요. 굵은 자갈, 모래, 숟가루, 모래, 작은 자갈, 아, 나뭇가지 이렇게 해서 여기다 더러운 물을 넣으면 이게 이제 스며드는 과정에서 걸러져 가지고 나중에 여기 보면 깨끗한 물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물리적 정수기의 원리란 얘기야. 근데 여러분들 지금 그 설치되어 있는 정수기가 이 안에 이런 게 들어있는 건 아니라고. 그렇잖아. 이런 게 들어있는 건 아니잖아. 어?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통 쓰는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정수기는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서 이러한 정수기들 어? 어, 이 어떤 원리들을 갖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설명을 해보자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역삼투압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역삼투압이 뭐냐는 얘기죠. 역삼투압이. 역삼투압이 뭐야? 그 이해해서 한번 설명해 보자는 거지. 음, 저 입자는 알았어요. 지은이. 음, 역삼적 이거는, 일단은 원래 불순물이나 그런 조금 여기서 소금물로 나오는데, 거기에 전기로 되어 있는 압력으로 사용해서, 물을 걸러낸 다음에 그거 마신다는 것 같은데요. 자, 역삼투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뭘 이해해야 돼? 삼투압? 삼투압이요. 삼투압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 삼투압이 뭐야? 자, 수소물이 삼투압을 이해하려면 여러분이 뭘 알아야 되냐면, 자,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 이건 비유야, 비유.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이지근한 물 돼요. 어, 따뜻한 물에 있는 열이 어디로 옮겨가서? 차가운 물. 차가운 물로 옮겨가서 둘이 온도가 뭐 해질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열이 그때까지. 이동한다는 거야. 네. 그것처럼 뭐도 농도 네. 진하기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야. 어?
그래서 진한 소금물과 뭐야 약한 소금물이 있었을 때 그럼 진한 소금물이 농도가 진한 거지 말 그대로. 네. 약한 소금물은 소금물의 농도가 낮은 거고. 근데 네. 그 진한 소금물과 약한 소금물을 뭐 하면 섞으면 섞으면 그러면 그 농도가 뭐 해질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같아질 때까지 이동한다는 거야. 준우나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컴투어. 컴투어? 삼투압 현상이라고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그냥 그 경우에 근데 거기다 이제 뭘 설치한다는 거야. 그냥 그 뭐야 짠 소금물, 싱거운 소금물을 둘이 섞으면 그냥 소금물이 되잖아. 그냥 좀 약간 짠 소금물이 되잖아. 이래가지고 저기가 안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정수가 안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가운데다 뭘 설치한대? 전기? 막 네, 얇은 얇은 막을 설치한다는 거야. 그 얇은 막은 뭐는 통과할 수 있는 거야? 물? 물. 물은 통과하는 거야. 근데 뭐는 통과하지 못하는 거야? 물속물? 소금. 소금 같은 소금은 통과하지 못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뭘로죠? 정수가 되겠어요. 싱거운 소금물 쪽에 있는 소금이 남고 물만 짠 소금물 쪽으로 뭐 한다는 거야? 이동해요. 넘어간다는 거야. 또 여기 뭘 들어놨어? 그 삼투 현상을 결국 그래서 뭐라 하는데 저농도 싱거운 물에서 고농도 짠물로 안투가성 막을 통해서 순수한 물이 뭐 하는 현상? 음, 이동하는 현상. 이걸 보고 뭐라 그러는데? 역삼. 역삼투어? 어? 아니 네? 이걸 삼투 현상이라고 그런다고. 삼투 현상. 투어. 삼투압이란다고. 그래서 용매 물이 뭐 하려고 하는 거? 이동하려고 하는 거. 이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삼투어비요. 삼투압이라고 삼투압. 근데 여기서 뭐라고 됐어? 역삼투압 정수기는 어떻게 하는 거래? 여기 압력을 줘가지고 어, 강제로 이제 강제로 이제 소금물을 이제 물 쪽으로 눌러가지고 삼투 현상이 역으로 진행되게 하는 거. 음.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여기 지금 314 쪽에 밑에서 두 번째 분단. 이때 소금물이 거기부터 읽어볼까? 준호니? 네? 314 쪽에 밑에서 두 번째 분단. 두 번째 문단. 이때 소금물이. 소금물에서 물만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마실 수 있는 순수물이 만들어져요. 이것이 역삼투압 정수기의 원리예요. 아니, 저기, 뭐야. 어디서부터 읽어보냐면, 둘, 넷, 여섯, 여덟. 그럼 다시 U자형부터. 그 아래서요? 아니, 위에서 여덟째 줄. 아, 그럼 다시 U자 비커의 한쪽은 소금물, 한쪽은 적은 양의 물을 채워요. 이때 소금물이 물순물이 섞인 물이라고 가정해봐요. 소금물을 제거해서 깨끗한 물을 얻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비커를 그냥 두면 상투 현상으로 물 저농도의 소금물 고농도 쪽으로 반추 과성막을 통해 들어와 중간 농도 물이 되어버려요. 즉 불순물 소금을 제거할 수 없게 되죠. 하지만 이때 전기적 힘으로 소금물 쪽에 압력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삼투 현상이 역으로 진행되게끔 소금물 쪽을 전기적 압력으로 누르는 거예요. 역삼투에 가는 거죠. 정수기에 전기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 전기적 압력을 얻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되면 만두 가스막을 통해 소금물에서 일반 옆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마실 수 있는 순수한 물을 만들어줘요. 이것이 역삼투역 정수기의 원리예요.
자, 지금 준원이가 읽어준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되거든? 이해가 돼? 이게 무슨 말인지? 준원이, 승훈이, 지훈이. 지금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도대체? 음, 여기 삼수합 해도 돼요? 어? 뭐라고, 해요? 지훈아? 이거 해요? 설명해. 삼투압이 음, 이 물, 용매가 이동하는 힘 이걸 삼투압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걸 거꾸로 여기선 전기적 힘을 사용하여서 이동하는 거꾸로 여기 있던 소금을 빼버리는 그 전기적인 압력을 사용하여서 소금물을 걸러주는 거요. 음. 자, 보겠습니다. 여기 그림 보여? 네. 이 그림 보여? 원래 삼투압은 여기가 지금 불순물이 포함된 이러면 농도가 진한 물이야, 여기가. 네. 여기는 농도가 없는 물이야. 네. 그러면 이게 반투과성 막이라는 게 있는데 원래 삼투압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맑은 반나절. 물이 네. 이쪽으로 아, 오염된 물 쪽으로 뭐 한다는 거야? 옮긴다는 거야. 네. 이해가? 네.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런다고? 삼투압. 삼투압이라고 한다고. 저농도가 고농도 쪽으로 옮겨가는 현상. 이거를 삼투압이라고 그래. 그런데 이 앞에 뭐가 붙었어? 합성. 역삼투압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게 아니라 뭐에서? 고농도에서 어디로 간다고? 반응도. 저농도로 간다고. 거꾸로 간다. 거꾸로. 거꾸로 가서 우리가 여기라고 붙은 거야. 그럼 거꾸로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쪽에다 뭘 가한다고? 전기 쪽 압력. 전기적 압력을 가한다고. 그럼 전기적 압력을 가하면 이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깨끗한 깨끗한 물만 이쪽으로 뭐 한다는 거야? 넘어가요. 옮겨간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서 불순물, 소금은 여기에 그대로 뭐 한다는 거야? 많아요. 남는다는 거야.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깨끗한 물을 얻을 수 있어요. 있다라는 거야. 이게 바로 뭐라는 거야? 역삼투압. 역삼투압이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지금 설명이 안 된 게 하나 있지. 뭐가 설명이 안 됐어? 어떻게 나오나? 어? 압력? 아까 이거는 설명이 됐잖아. 아까 무슨 성질 있다고? 뭐 같이 농도가 같아지려고 하는 어떤 그런 성질이나 뭐 반투과성 막을 통해서 물이 이동한다는 거는 설명이 됐잖아. 그나마. 근데 요 부분이지. 왜 압력을 뭐하면 하면 가하면 왜 물이 이쪽으로 뭐 하는지 어, 옮겨가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지금 돼 있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안 되어 되어 있어요. 있어. 안 돼 있는 거야, 지금. 고농도 오염수에 압력을 가하면 물만 통과시키는 삼투막을 지나 깨끗한 쪽으로 보내진다고 그러는데 압력을 가했는데 왜 물만 이쪽으로 옮겨가고 왜 불순물은 그대로 남는지 그것까지는 지금 이 책에서는 설명을 안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이 그런 점에서 이제 아쉬운 점이 있는 거지. 도대체 왜 뭐 하면 전기적 압력을 주면 왜 그렇게 물만 옮겨가는 건지 그 역삼투압 현상이 일어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안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더 뭐 해야 되는 거야? 찾아봐야 되는 거지. 더 알아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사실은 선생님도 이 글을 이렇게 책을 한 번 이렇게 읽잖아? 그럼 설명하기 힘들어. 왜냐면 그냥 글을 읽어서 이래라고 그냥 대충 읽는 것과 자기가 이해해서 그걸 풀어 설명하는 건 사실 별개의 문제.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준원이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보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내가 이해하고 있는 부분과 내가 아직 알지 못한 부분, 더 찾아봐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뭐 한다는 거야? 구별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더 찾아봐야지. 사실 선생님도 몰라. 왜 압력을 가하면 뭐 하는지, 이게 역삼투 현상이 벌어지는지 혹시 지훈이나 승훈이나 준원이 중에서 알고 있는 사람도 있어? 그냥 추측인데 그냥 누르면 이제 어, 네?
압력을 가한 반대쪽으로 밀려나니까 그것 때문 아닐까요? 음, 누르면 압력을 가하면 뭐 한다 어디 그 밀려나기 압력, 때문이다. 네. 그러면 그 아까 반투과성 막이라는 거는 그냥 저기네. 그 뭐야? 물이 물만 통과시킬 수 있는 거고 그 자체가 네. 어 반투과성 막 그래. 근데 그 농도의 어떤 그런 차이를 이용하는 이유는 뭐야? 그럼 굳이 여기 순수물이 없고 그냥 그 불순물에다가 그냥 압력만 가하고 반투과성 막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애당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반투과성 막에 다시, 음, 그래서 그 부분,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고 그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증을 뭐 하는 과정들, 해결해 가는 과정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지. 됐니? 네. 네. 그래서, 반투과성 막이라는 거 자체가 아까 말한 대로 그 뭐야, 물만 이동시킬 수 있는 거, 물만 이동시킬 수 있는 걸 반투과성 막이라고 그러고 어떤 압력을 지금 아까 소녀 말한 대로 압력을 가하면 그 반투과성 막에서 막을 통해서 물만 옮겨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제 굳이 그러면 그 앞에 삼투압 얘기를 왜 했나 쌤이 그 부분은 쌤이 아직도 궁금한 점들이에요. 삼투압 얘기 그걸 왜 역삼투압이라고 그러는 건가? 단지 그냥 그 뭐야 반투과성 막이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삼투압 얘기를 한 건지 아니면 다른 또 뭔가가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더 알아봐야 되는 것도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나와? 가습기. 네. 가습기에 대해서 나와. 어, 가습기 원리는 네? 가습기도 지금 뭐 안 왜? 들렸어요. 가습기도 여기 보면 종류가 여러 가지 나오지. 네. 첫 번째는 가열식 가습기는 가열식 가습기하고 두 번째는 초음파식 식 가습기요. 가열식 가습기는 여러분이 다 잘 알고 있는 거지. 물 네. 끓이면 돼요. 그냥 물을 뭐 하면 끓이면 그래서 돼요. 끓이면 수증기를 물이 만들어요. 증발하면서 수증기가 발생하는 원리가 가열식 가습기이기 때문에 가열식 방식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모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에 이제 뭐는 초음파식 가습기. 초음파식 가습기는 어떠한 그 부분들인가라는 부분들인데 초음파식 가습기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초음파식 가습기도 있고 또 온심 분무식 가습기도 있다고 합니다. 초음파식 가습기는 어떻게 한다는 거야? 초음파로 진동을 만들어가지고, 음. 잠깐만요. 근데 물을 초음파 쪼개가지고, 음. 입자로 만들어서 그게 날아가게 해요. 가벼워가지고. 음. 자, 그러면 초음파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뭐 전자레인지. 전자레인지 같은 경우는 전자기파를 이용해 갖고 물이 충돌하게 해서 열을 발생시킨 거잖아. 근데 여기는 초음파를 이용해서 진동을 일으켜갖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물을 입자화시켜요. 물을 쪼개서 입자화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물을 쪼개기도 한다는 거야. 초음파가. 그래서 물을 입자화해서 그것들이 날아가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바로 이 초음파 진동 방식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초음파 가습기. 자, 그 다음에 초음파 가습기 말고 또 뭐가 있대? 뭐라고? 이체 끝이 아니라 여기 밑에 43쪽 제일 마지막 줄에 소나. 온심 분무식 가습기면 원심 분무식 뭐? 가습기요. 가습기. 이거는 어떤 방법? 원심력을 이용해서 물을 입자로 쪼개는 거예요. 원심력을 이용하여서 물의 입자를 쪼개는 방법인데
요거는 요거밖에 안 나왔어. 근데 원심력이 뭔지 알아? 네. 돌아가면서 막 돌아가면 뭐 하려는 힘이 있다는 거야. 탈출? 탈출 나가려는 힘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막 돌아가면 나가려는 힘이 있는데 그 나가려는 힘 때문에 결국은 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것이 뭐 한다는 거야? 붙잡고 있는 힘보다 나가려는 힘이 더 크면 이게 다 뭐 한다? 떨어져 나간다는 거야. 그 온심력을 이용한 것 중에 여러분들 우리 생활 속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실내화 가방을 지퍼를 열고 돌려도 실내화가 안 떨어져요. 그렇지. 여러분들 그 전자제품 중에는 탈수기, 아, 탈수하는 거. 아, 그 우리 옷에 물이 젖어 있잖아. 네. 그러면 그 탈수기에 돌리면 이게 막 돌아가면서 어? 그 돌아가는 힘 때문에 온심력 때문에 물이 그 옷에 붙어 있는 것이 바깥으로 떨어져 나가는 거야. 저 수영장에서 봤어요. 그럼 옷과 물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그 옷이 이제 물에 젖었던 옷이 그 뭐야 마르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막 손으로 쥐어 짤 필요가 없는 거지. 그런 것들처럼 그래서 원심 분리기라는 게 있는데 원심 분리기는 거기다 놓고 물체를 돌리잖아. 그럼 아예 다 갈아져 버려. 하도 빨리 돌리면 이게 다 뜯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무 온심 돌리니까 이 물이 쪼개지는 그런 효과를 하는 그런 효과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인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 네. 됐니? 자, 네. 근데 이제 요 가습기가 가열식 가습기하고 초음파식 가습기가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합해서 이제 복합식 가습기를 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뭐 얘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가열식 가습기하고 초음파식 가습기라는 부분들에서 그 아까 핵심적인 원리는 여러분이 얘기했던 거지. 가열식 가습기는 아까 봤는데 물을 끓여서 초음파식 가습기는 초음파가 진동하고 그 진동을 하면 그것들이 물 분자를 뭐 할 수 있다. 물을 쪼갤 수 있다. 그래서 입자화시켜서 날려보낼 수 있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는 뭐 이렇게 앞에 몇 개밖에 살펴보지 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요 각각의 그 전자제품의 원리가 뭔지 그 원리를 여러분의 언어로 바꿔 설명하고 그럴 때 이래서 그렇구나 라고 이해하는 힘 그것들이 필요하고 그래야 이거 잊어버리지 않아. 그냥 한번 이렇게 읽으면 잘 모를 뿐더러 다른 사람 앞에 가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책을 읽을 때 눈으로만 보는 어떤 그런 분이 아니라 자꾸 이런 식으로 그 원리를 정확하게 여러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는 책이 뭐야? 몰라요? 어, 확인 안 했어. 다음 주에는 잠깐만. 다음 주엔 책이 지구소년 보고서네. 아, 지구소년 보고서라는 책인데 무슨 책 같아? 지금 손에 이제 뭐 외계인 탐구하는 건가? 동화책입니다. 동화책. 그래서 지구소년 보고서라는 책을 갖고 다음 주에는 또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이한테 선생님이 잘 지내고 있다고. 지훈이라네. 지훈아. 유빈이한테 잘 지내라고 전해줘. 이게 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 그냥 그래.